여기 밝은 표정으로 음악원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완벽한 연주와 화려한 무대만을 추구하며 클래식 음악의 권위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이 독일 피아니스트는 한 진돗개를 만나며 음악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길에서 발견한 진돗개를 보호소에 보내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음악 치료의 선구자가 되어 진돗개와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클래식 피아니스트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는 제 전부였습니다. 5살 때부터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12살에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할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죠. 부모님은 제가 피아노에 몰두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베를린 심포니의 첼리스트셨는데 늘 제게 음악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베를린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했어요.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죠.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관객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를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고사했죠. 안정적인 베를린 생활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베를린의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일 지나다니던 거리, 연주하던 공연장, 심지어 집에 피아노 소리까지도요. 가끔은 인생에서 큰 도약이 필요하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 결정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미로 향했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는 한창 여름이었어요. 독일의 겨울을 떠나온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뜨거운 태양, 스페인어로 가득한 거리,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맡은 수업은 고급 피아노 실기였습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일은 분명 보람찼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섬세한 감정과 음악적 표현을 설명하는 일은 영어로도 쉽지 않았는데 스페인어로는 더욱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어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항상 부족했고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도 겨우겨우 이어갔죠. 음악이라는 공통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이요. 음악원 개강 연주회였어요. 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없이 연주했던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였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죠. 첫 부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악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악보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실수를요.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객석의 숨죽인 침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떻게 연주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커튼 뒤로 사라지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그 후로 제 삶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이라고 했죠. 약을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밤이면 베를린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첼로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건 마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산책을 했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때로는 울기도 했고 때로는 웃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걸었을 뿐이에요. 그날은 유독 우울했던 날이었어요. 수업 중에 학생의 연주를 듣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창밖만 바라보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피아노실에 혼자 남아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거든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는 베를린의 비와는 달랐습니다. 더 격렬하고 더 따뜻했죠. 마치 제 마음속 감정을 대신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연습실을 나선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음악원 건물을 나와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죠. 비에 흠뻑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감각이 제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음악원 뒤편 골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비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아니면 무언가의 고통스러운 소리였죠. 소리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견종이었어요. 갈색과 하얀색이 섞인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아지는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강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로운. 괜찮아, 도와줄게.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강아지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제 재킷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도 영업하는 24시간 동물병원이 근처에 있었죠. 이 견종은 진돗개예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죠. 아마도 한국 유학생이 데려왔다가 포기한 것 같네요. 최근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특히 순종 진돗개로 보입니다.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진찰 결과 다리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깊은 상처였지만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문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보호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수의사의 말에 제가 바로 끊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의 결정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강아지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었어요. 비록 다친 다리 때문에 불편해 보였지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아는 듯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날 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을 때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아지가 달을 보더니 작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슬픈 울음도 무서운 울음도 아니었어요. 마치 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루나. 자연스럽게 이름이 떠올랐어요. 라틴어로 달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루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 듯 제 손을 하였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루나의 산책을 위해 일찍 나가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야 했죠.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점점 이 새로운 일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루나의 상처를 매일 치료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루나가 아픔을 참고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할 때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어쩌면 저도 루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루나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루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학대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처를 가진 루나조차 저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루나는 달을 보며 조용히 노래하듯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루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치유해 나가는 거라고요. 아직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은 두려웠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곁에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루나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매일 아침 루나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괴로워하던 루나도 이제는 제가 상처를 만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루나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들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듯 부드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제 손을 핥아주는 바람에 그 불안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수의사는 루나의 회복이 놀랍도록 빠르다고 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강인한 견종이지만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아마도 좋은 보호자를 만난 덕분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걸까요? 루나의 다리가 점점 나아지면서 산책 거리도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만 돌았는데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가게 되었죠. 루나는 특히에 찔렸게 산책을 좋아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참 예뻤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어요. 루나는 마치 시계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산책 시간을 알았죠.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살짝 낑낑거리며 깨우곤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피아노 앞에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피아노에 다가간 거였죠. 루나는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음계였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릴 적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처럼요. 루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연주를 들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무대 공포증 때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해보았죠. 실수도 많이 했고 손가락도 많이 굳어 있었지만 루나는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루나가 살짝 짖으며 제 손을 핥아주었죠.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에는 하루 5분도 힘들었지만
루나가 곁에 있어서인지 점점 연주 시간이 늘어났죠. 특히 루나는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음악이 흐르면 루나의 귀가 쫑긋 세워지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피아노를 치다가 실수를 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루나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루나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두려워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은 루나와 함께 음악원 연습실에도 갔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곧 루나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학생들은 연주 전에 루나를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곤 했죠. 루나는 마치 음악치료사처럼 모두에게 평화로운 기운을 전해주었어요. 이제는 창 밖으로 들리는 거리의 음악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탱고의 열정적인 리듬, 길거리 악사들의 기타 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음악원에서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창밖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연주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실수도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큰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답니다. 그 두려움도 저의 한 부분이라는 걸요. 루나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는 것을. 루나와의 매일 아침 산책은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죠. 그날따라 루나가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광장이었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음악가들이 아침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도네온의 깊은 울림, 기타의 경쾌한 리듬, 그리고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 전형적인 탱고 음악이었어요. 루나가 음악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음악가들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친근하게 손을 흔들었답니다. 특히 반도네온 연주자인 호르헤가 루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개는 처음 보네요. 호르헤가 말했어요. 탱고의 리듬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왔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까지요. 그들은 마치 운명 같은 이야기라며 감동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이어진 인연은 특별했어요. 루나와 저는 그들의 연습 시간에 맞춰 광장을 찾았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걸 알고는 더욱 반가워했죠. 우리와 함께 연주해보지 않을래요? 어느 날 호르헤가 제안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루나가 제 손을 할가주며 용기를 주었죠. 광장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엘 가르델은 음악가들의 아지트였어요. 낡은 피아노가 한켠에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연주해도 좋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그들의 연주를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루나는 항상 제 발치에 앉아서 음악을 듣곤 했죠. 카페의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낡은 목재 테이블과 의자들, 빛바랜 탱고 댄서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커피 향과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첫 합주는 긴장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루나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편안해졌답니다. 쇼팽의 녹턴을 탱고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마틸다, 당신의 연주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인 라울이 말했어요. 우리 음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주네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엘 가르델에서 작은 공연을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루나는 마치 공연장 지배인처럼 손님들을 맞이했답니다. 특히 아이들은 루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음악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문화도 배워갔어요. 탱고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감정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호르헤와 라울은 제게 아르헨티나의 전통 음악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카페에서의 공연은 점점 더 특별해졌어요. 클래식과 탱고의 독특한 조화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죠. 심지어 현지 신문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답니다. 독일 피아니스트와 한국의 개가 들려주는 아르헨티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주말이면 다 같이 아사도를 즐기곤 했어요. 루나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죠. 라울의 아내가 루나를 위해 특별히 고기를 따로 구워주곤 했거든요. 음악과 음식,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답니다. 제 스페인어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어요. 음악 용어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대화까지 가능해졌죠. 실수를 해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서툰 발음을 웃으며 고쳐주었고 저는 그들의 독일어 발음을 도와주었답니다. 음악원에서의 수업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클래식 음악과 현지 음악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죠. 학생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흥미를 보였고 수업은 더욱 활기차졌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포르테냐 사람이에요. 호르헤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루나 덕분에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 제 삶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어요. 음악은 다시 한번 제 영혼의 언어가 되었고, 이제는 그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루나가 있어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제 인생에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음악원 개교 50주년 기념 공연에 솔리스트로 초청을 받은 거였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기뻤어요. 카페에서의 작은 공연들로 자신감도 생겼고 학생들 앞에서도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선택했어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죠. 준비 기간 동안 루나는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연습할 때면 항상 피아노 옆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져갔어요.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고 식욕도 떨어졌죠. 결국 주치의를 찾아가 안정제를 처방받았어요. 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편히 쉴 수 있었답니다. 공연 당일 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안정제를 복용했어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는 걸 곧 알게 되었죠. 무대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가락은 둔하게 느껴졌고 집중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첫 실수는 1악장 중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연쇄 반응처럼 이어졌죠. 악보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관객석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이 폭포수처럼 크게 들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연주를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만 커튼 뒤로 사라지자마자 쓰러졌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루나가 제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죠. 이번에는 더 깊고 어두웠어요.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카페에서의 공연도 취소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안정제의 용량을 점점 늘려갔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자해 충동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죠. 날카로운 것들을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루나가 제 손을 물고 끌어당겼어요. 마치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약병을 들고 있는데 루나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제 손에서 약병을 물어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낑낑거렸답니다.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루나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루나는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계속 제 손을 핥아주면서요. 다음 날부터 루나는 제가 약을 먹을 때마다 지켜보았어요. 과다 복용을 하려고 하면 약병을 물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점차 루나의 행동이 저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불면증이 심한 밤이면 루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달랬어요. 달을 보며 조용히 울어주는 거였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루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호르헤와 라울도 자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게 연주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 즉흥 연주를 들려주었죠. 루나는 그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반가워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나 덕분에 약물 의존도도 줄일 수 있었고 자해 충동도 점차 잦아들었죠. 여전히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웠지만 적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답니다. 루나는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 보여주었어요. 아침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꼬리 흔들기, 산책할 때의 즐거운 발걸음, 음악을 들을 때의 평화로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삶의 작은 기쁨이 되었죠.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제게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루나였어요. 우울증에서 조금씩 회복되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음악원 근처 재활센터에서 열리는 음악치료 세션을 보게 된 거죠. 원래는 루나의 산책 코스를 바꿔본 것뿐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광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치료사가 피아노를 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감정을 표현했어요. 루나도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도 저기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치료사 마리아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동물과 음악을 함께 활용하는 치료에 관심 있으세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강아지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마리아는 제게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동물의 순수한 사랑과 음악의 치유력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겪은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의 극복 과정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정말이지 루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특히 말을 하지 않는 자폐 아동 마르코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마르코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루나의 눈은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음악이 단순히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음악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곧 특수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루나를 좋아할까? 하지만 그건 기우였죠. 루나는 마치 타고난 치료견처럼 아이들을 대했어요. 특히 피아노 연주 중에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루나가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곤 했답니다. 수업은 특별했어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면 루나가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들려주면 루나는 아이들 옆에 누워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주었죠.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루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루나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죠. 음악과 루나의 조합은 마법 같은 효과를 보였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크리스마스 공연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연주회였는데 루나는 빨간 리본을 메고 진행자 역할을 했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루나는 각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에 민감한 아이 옆에서는 조용히 있어주고 신체 접촉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먼저 다가가 온기를 나눠주었죠. 마치 전문 치료사처럼요. 음악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규 커리큘럼에 음악 치료 과정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받았죠. 루나는 이제 음악원의 마스코트가 되었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요.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대의 실수나 완벽한 연주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대신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고 루나와 함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루나가 저를 치유해준 것처럼 이제는 루나와 제가 함께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밤이면 여전히 루나는 달을 보며 노래하죠. 하지만 이제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과 치유의 멜로디처럼 들린답니다. 마치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음악치료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늘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루나는 늘 제 곁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루나와 저는 이제 공식적인 치료 파트너가 되었답니다. 루나가 치료견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 시험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저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어요. 더 이상 콘서트홀에 큰 무대를 꿈꾸지 않게 되었죠. 대신 특수학교와 재활센터를 다니며 음악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저에겐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답니다. 음악원에서도 주 2회 음악치료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피아노 전공 학생들에게 음악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루나는 이 수업에서도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호르헤와 라울과의 카페 공연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음악치료 체험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루나는 여전히 충실한 매니저예요. 손님들은 클래식과 탱고가 어우러진 음악을 들으며 루나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죠.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가끔 힘든 날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루나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약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치의도 제 회복을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동물과 음악의 조합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루나가 최고의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완벽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는데 이제는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루나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겐 작은 선물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루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은 한결같은 에너지를 보여준답니다. 가끔 베를린 생각도 나요. 어머니는 전화로 자주 연락하시는데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내가 찾은 길이 내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최근에는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치료와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루나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답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진짜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거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루나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여전히 달을 보며 노래하는 루나를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루나와 함께라면 어떤 곡이든 연주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게 된 것도, 루나를 만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걷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독일 클래식 피아니스트 마틸다 슈미트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